도쿄에서 내가 살던 집입니다. 예, 집 앞 거리가 이런 모습이었고요. 보통 이렇게 생긴 2층 정도 되는 목조 건물을 아파트, 영어로는 아파트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일본의 아파트가 좀 다릅니다. 일본의 아파트는 이렇게 목조 건물이에요. 주로 2층 건물이고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그 중에서 코퍼레이션, 코포 토끼와 이 건물 이름이 코오포 도쿄였는데 보통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을 코오포라고 합니다. 코오포. 이렇게 생긴 건물들을 코오포라고 합니다. 아파토라고도 하고 코오포라고도 하고. 제가 살던 곳이 여기네요. 예, 코오포 토끼와. 저는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예, 제가 살던 곳이거든요. 월세를 한 처음에는 5만엔, 월 5만엔 정도 내다가 한 3년 넘게 꼬박꼬박 잘 냈더니 그 부동산 중개업소 그 사람이 관리비도 다 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 월세 잘 낸다고 깎아주더라고요. 4만 5천 엔으로. 뭐 그리고 한 달에 뭐 전기 요금이 뭐 사람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 요금이 3천 엔, 4천 엔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휴대폰 요금이 조금 많았는데 6천 엔 정도 휴대폰 요금 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NHK에서 시청료 받으러 나왔었지만 거부해서 내지 않았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아파트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저의 경우 위층에 독신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뭐 그 작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프린터기 있잖아요. 프린터기 가끔 프린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가 아래층에서도 고스란히 다 들립니다. 그리고 방을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도 다 들리고요. 심하게 말하자면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일본의 주택 특히 아파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집 문을 열고 밖을 봤을 때인데 옆에 어느 순간 중국 사람이 이사 왔더라고요. 부부인지 동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밖에 빨래도 널고 그러네요. 이 사진은 제가 살던 집에 가장 가까운 역이 이름이 히가시 나가사키라는 역입니다. 도쿄에도 나가사키라는 곳이 있다는 게 저는 처음에 좀 놀라웠습니다. 히가시 나가사키. 역 이름은 히가시 나가사키지만 주소는 미나미 나가사키, 남쪽 나가사키였습니다. 어, 그 이케부쿠로에서 세부 이케부쿠로센이라는 노선을 타고 첫 번째 역이 시이나마치라는 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살던 히가시 나가사키 역이고 그 다음이 에코다 역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이나 뭐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죠. 이 철길 건널목이라는 게 보기가 어려운데 뭐 서울이라면 뭐 용산 어딘가 가니까 있더라고요. 있기도. 그 동부이촌동인가요? 그쪽에 가니까 철길 건널목이 있기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곳을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철길 건널목을 보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보기 쉽고요. 그리고 이런 철길 건널목을 후미키리라고 합니다. 후미키리. 아무튼 오랜만에 이런 사진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정겹네요. 여기 홈 어, 플랫폼을 이렇게 일본어로는 호무라고 합니다. 호무. 뭐 도쿄 야마노테센에서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골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조금 뭐 일본의 도시의 모습이 좀 그런 좀 예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색깔도 좀 어둡고 회색에 가까운 건물색부터 또 전체적인 경치가 조금 이런 식의 좀 뭐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
꽤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는, 즉 이케부쿠로 쪽으로 가는 전철인데요. 여기 보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케부쿠로라고 써 있고요. 행선지명이 써 있고 여기 어, 준큐라고 써 있어요. 준큐. 일본의 전철은 급행 그리고 준급행, 그걸 준큐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가크테라고 해서 각 역마다 정차한다. 각정이라고 가크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은 막 몇 가지 역을 건너뛰어서 빠르게 가는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건너뛰면서 가는 게 준큐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각 역마다 다 서면서 가는 가크테라는 전철이 있습니다. 열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가사키 펫도 클리니크라고 예, 간판이 있네요. 나가사키 펫도 클리니크. 애완동물병원, 동물병원이죠. 펫도 클리니크. 역사 건물에서 이제 본 사진인데요. 제가 이쪽 편에 살았거든요. 건너편 쪽으로는 잘 다니지 않았었는데 이 맥도날드, 여기 맥도날드입니다. 이 간판을 보니까 아시겠죠? 이게 여기 마크도나르도 함바가라고 써 있습니다. 마크도나르도 함바가. 제가 있을 때 2000년 정도, 제가 1999년부터 2003년 여름까지 일본에 이제 도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 맥도날드 햄버거 불고기 햄버거 단품이 120엔 정도였는 1200원 120엔 정도였는데, 그때 한참 몇 개월 동안 120엔에 두 개 뭐 이렇게 그 세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에 여유가 없어서 그 하나에 60엔짜리 햄버거로 끼니를 뭐 한두 끼 때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일본에서는 맥도널드라는 발음이 일본어 발음으로 잘 되지 않아서 마크도나르도라고 합니다. 마크도나르도. 햄버거를 하무바가, 여기 또 함바가네요. 어떤 데는 하무바가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마크도나르도 함바가라고 있습니다. 뭐 커피도 가격이 한 110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뭐 일본의 젊은이들, 경제력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일본의 젊은이들, 이 마크도나르드 함바가 많이 이용합니다. 역 앞에 있는 슈퍼마켓인데 세유라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구멍가게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대형 슈퍼마켓 아니면 편의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일본에서 귀국한 지 뭐 10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이제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편의점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일본처럼 구멍가게가 뭐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진은 역사의 남쪽 출구와 북쪽 출구를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뭐 통행로인데요. 여기 광고판이 있습니다. 토시마 쇼와 묘인이라는 광고판이 있거든요. 토시마는 여기 구 이름이 토시마쿠입니다. 그래서 토시마, 아, 풍요로울 풍자에다 섬도자 써서 토시마라고 읽는데요. 지역 이름이고요. 이 쇼화병,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소화병원이거든요. 제가 이 쇼화라는 것이 일본 천황의 칭호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 저기 일본 일제 시대 때 천황 이름이 소화였습니다. 쇼와 텐노라고 하는 소화 천황. 근데 좀 충격적인 거는, 제가 일본에서 귀국해서 서울에 이제 방배동에 잠깐 있었는데, 그 방배역 사거리에 병원 이름, 약국 이름이 소화 약국이다. 소화 약국. 제가 그 약국 이름을 보고
뭐 소화 잘 된다 할 때 소화라는 걸 써서 약국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 추측으로는 이 일제시대 그 일본 천황의 이름인 쇼와 텐노에 소화를 써서 소화 약국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 그래도 약국을 경영한다는 사람은 그래도 일정 정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역사인식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담입니다. 이게 역사 위에서 본 제가 살던 쪽, 아마 남쪽 출구인 거로 알고 있는데, 남쪽 출구의 모습입니다. 로선 편의점이 있네요. 로선 편의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 나가사키 긴자라고 써 있습니다. 나가사키 긴자. 나가사키는 요 동네 이름이 나가사키고요. 긴자라는 것이 원래 일본의 도쿄에 긴자라는 유명한 지역이 있죠. 그게 그 화폐를 찍어내는 관청이 있던 것에서 유래해서 긴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동네에서 번화한 곳을 긴자라고 합니다. 그 조폐소 돈 찍어내는 곳이 있었던 그것에 유래한 지명의 긴자라는 곳도 있지만, 그냥 그 동네에서 좀 가장 번화한 곳을 이렇게 긴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긴자라고 하면 그냥 요 나가사키라는 요 동네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키토리라는 게 보이죠? 야키토리. 저기 꼬치구이 같은 거를 야키토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자, 좀 어려운 한자가 있는데, 여기 커피라는 한자입니다. 이게 커피라는 한자 써놓고 코히라고 있습니다. 코히. 여기가 역 앞에 있는 요 동네에서는 그나마 제일 번화하다고 하는 거리 모습입니다. 히가시 나가사키 역의 남쪽 출구로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네요. 뭐 오른쪽에는 세유라는 큰 슈퍼마켓이 있었고요. 왼쪽에는 여기 뭐 후지야라고 써 있는데, 후지야라고 써있는데 여기 도시락 가게입니다. 도시락 팔고 그런 가게고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왼쪽 골목의 모습이네요. 여기 보니까 뭐 여기서 생활할 때는 못 느꼈는데, 여기도 뭐 자전거가 문제가 많나 보네. 지텐샤, 자전차죠. 지텐샤, 바이크, 이건 오토바이, 조그만 오토바이 말하고, 호지킨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방치하는 걸 금지한다. 왜냐면 일본은 우리보다도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아마도 대중교통 요금이 우리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전철역 한 정거장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대체적으로 1,000원이라고 생각하죠. 버스 타도 한 1,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대중요금 전철역은 한 정거장은 120엔 정도, 제가 있었을 때 120엔 정도 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정거장을 더 갈수록, 예를 들어서 두 정거장, 세 정거장까지는 120엔이지만 네 정거장, 다섯 정거장부터는 150엔으로 올라가고, 더 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올라갑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시내 뭐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져서 1구역까지는 얼마든지 뭐 1,100원이나 1,200원 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도쿄는 거리별로 세세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교통요금이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의 수도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주차하거나 또는 내버려지는 자전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던 도쿄의 미나미 나가사키였습니다.